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두고 벌였던 법적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소송단이 낸 1심 소송에서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 지난 2012년 가동이 중단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을 오는 2022년까지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수명 연장 이후 국민소송단이 위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영구 정지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했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된 만큼 소송에 이익이 없어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 연장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바가 있고요. 이번 고동법원에서도 1심 판결 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국민소송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심에서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 판단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 전제가 되는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해줬더라면 영구정지에 대한 잘못된 논란이 이제 일거에 종식될 수 있었는데도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재가동 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며 수명 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법원 상고 등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시가 폐교된 옛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 건물을 지으면서 나온 모래로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사례이지만 사업 주체가 다른 두 기관의 협조로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대 경북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이던 송도. 산업화에 희생돼 2007년 해수욕장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는 계획이 본격화됐지만 유실된 모래를 채워 넣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해 오자니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옛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 이전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팠더니 양질의 모래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포항시는 토양 검사를 토대로 침식이 심각한 송도에 모래를 보급하는 양빈 작업을 착안했습니다. 그 모래가 저희들 지금 송도 해수욕장 모래와 비교했을 때 전혀 거의 95% 이상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염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백사장으로 양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12년부터 송도 해수욕장 복원에 나서 수심 300~400m에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고 마침 모래를 채워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서 있었던 해수청은 이 모래를 받았다가 잘못되면 책임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포항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또 다른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의 질도 괜찮고 오염도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송도에서 직선거리로 700m, 조선 숙종 때 해일로 상당량의 모래가 이곳 동빈동까지 떠밀려 왔다는 구전이 있어 모래를 원래 바다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환동의 스마트 수산 양식 혁신벨트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르는 어업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수산 양식업을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릉 현포리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장입니다. 돔과 방어 등 고급 어종 수만 마리가 깊은 바다를 헤엄치며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동해바다에 적합한 심해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울진 후포 앞바다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방어와 우럭을 기르는 양식장이 운영 중입니다. 수심별로 측정한 수온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손쉽게 어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빅데이터 그리고 센서 등을 이용해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양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첨단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스마트 양식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동해안의 수산물 가공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의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 포항 장기면에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산업시설과 항만 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 수산특구를 대형화,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곳 영일만 산업단지는 바다와 접해 있고 수산물 수출도 용이해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 조성에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산 인력 양성을 위해 포스텍에 스마트 양식 관련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포항해양과학고에 스마트 해양수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에 많은 양식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식량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장점을 가진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밖에도 울진 죽변에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영덕에는 스마트 수산 가공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에는 외해 스마트 플랜트 양식 테스트 베드를 세워 돔과 능성어 등 값비싼 어종을 양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어제 계획했던 어린이집 휴원 해제를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일에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어제부터 7일까지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일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건강 상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390개 어린이집에 어린이 1,7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000여 명이 소속돼 있고 긴급 보육 실시로 70%가 사실상 정상 등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상북도의 총 인구는 266만 5천여 명으로 2018년보다 1,900명 감소했고 올 들어 5월 말까지 경북에서 줄어든 인구는 14,7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인구 감소폭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경북의 노령 인구에 213명 늘었지만 젊은 인구는 10,000명 가까이 빠져나가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돌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의혹을 꺾고 심지어 생존 위기에 빠뜨리는 사건이 대구 경북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 많아 지역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산업용 특수 윤활제를 만드는 이 업체는 최근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리급 직원 A씨가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16년 한 업체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갖고 퇴사하면 고액 연봉과 차량 유지비, 보너스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바로 생산 관련 서류와 설비 사진 등 자료를 USB에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빼돌렸습니다. A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업체는 공장을 차려 똑같은 제조 설비를 설치했지만 제품 생산 직전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원 A씨 등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수개월 만에 빼앗길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 브랜드에 납품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 개발에만 우리 직원들의 30% 이상의 연구원들이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해온 핵심 기술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을 유출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는 대부분 중견 중소기업이 겪습니다. 대기업처럼 기술 유출을 막을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고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거액의 돈 등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의 86%가 중소기업 피해였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법적 대응이 다소 쉬워지고 형사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 유출당했을 경우에 유출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어렵게 입증을 한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초범인 경우는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입증을 못해서 무죄는 많이 풀려나고요. 중견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에서도 이제 기술 발전뿐 아니라 기술 보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산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을 그대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달째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빈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박상태 씨가 24m 높이 조명탑에 올랐습니다. 한낮 30도를 웃도는 뙤약볕을 천막 하나로 견딥니다. 철탑 아래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에어매트가 설치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4년간 경산에서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일하던 택시법인이 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시에서 고용 조건을 담보로 해서 일어가려는 거거든요. 맨날 매번 말로만 했으니까는 우리 그 조합원들이 전부 다 차를 끌고 나와야 제가 내려가죠. 경산시민협동조합 택시 측은 뒤늦게 이들을 모두 고용하겠다는 고용이행 확인서를 경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경산법인 회사의 그 사익서를 쓰고 경산협동택시에 그 근로계약서 쓰면 아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다고 제가 얘기가 됐거든요. 노조 측은 지난 한 달간 수시로 말을 바꿔온 회사를 믿을 수 없다며 실제 고용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산북도는 어제 도청에서 포항시장과 영덕군수 등 도내 11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포항 강릉 및 중앙선 안동 영천 구간 복선화 추진, 중부선 문경 김천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산북도는 시장 군수들과 힘을 모아 철도 사업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철도망 조기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이 나자 헬기 3대와 인력 150여 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고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폐기물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동 산불의 피해 면적이 1944헥타르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2005년 낙산사를 태웠던 양양 산불 973헥타르보다 2배나 큰 엄청난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안동 산불하면 800헥타르로 기억되죠. 산불 당국의 첫 보고가 800헥타르였기 때문인데요. 산림청이 산불 피해 면적 축소 보고 관행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함께 집계한 안동 산불의 최종 면적은 1944헥타르.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이 전체 면적을 드론으로 찍어 산출한 2020헥타르에서 안동시가 바위 등 비산림지역 면적을 뺀 수치입니다. 진화 직후 산불 당국의 추정 면적 800헥타르의 2배가 넘습니다. 면적으로는 1100헥타르가 더 큽니다. 1100헥타르면 축구장 1540개에 달하는데 이렇게 큰 면적의 오차가 난 이유로 산림청은 산불 현장에서 도면상 계략적으로 산출했고 불이 지나간 곳이 시간이 지나며 고사돼 피해 면적이 커졌다고 어제 있었던 안동, 고성, 울주 3개 산불 최종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첫 추정 면적과 최종 면적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의적인 어떤 재척을 좀 최소화하고 피해지 외곽을 잠정적인 피해 면적으로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 추정 면적 산출 시 계략적으로 선을 그은 피해지 외곽을 임의로 빼지 않겠다는 뜻으로 축소 보고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행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산불 현장대책본부에서 피해 면적이 커져도 첫 면적을 수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고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곧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동 산불의 피해액은 209억 원, 복구비는 490억 원으로 나왔고 안동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며 경찰과 지자체가 아직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5.6m 크기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경은 고래 몸체에서 포획 흔적이 없어 수협을 통해 5,32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양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6.9m 크기의 밍크고래가 혼액돼 1억 8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